자, 그럼 작곡가 라이언 씨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이 없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숙기도 없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산희 씨도 보고 뭐 경림 씨도 보고 이러면 연예인이다는 되게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사실 효리 씨랑 작업할 때는 정말 말도 못 꺼냈었어요. 녹음실에서 그 막 아우라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제가 말이 좀 많거든요. 말만 라이언 나 좀 나가 있어. 알았어. 또 나가 있고 라이언 좀 들어오라 그래.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엑소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연예인 같으니까 남자 연예인이라도 좀 부끄러운 거죠. 말도 잘 못 섞겠고 이렇게 막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저 때가 저랑 이제 처음 작업할 때였었어요. 그 러미라이 작곡해서 같이 노래 부르는데 마리아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그 숙기가 없어서 막 좀 부끄러워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감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이 답을 정확하게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존심이 뭐예요, 본인? 맞아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예전에 가회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던 거예요. self-esteem이라는 단어와 pride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었거든요. 자존감이 자신을 존중하는 감각, 자존심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래요. 자존심에는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여자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자존심 상해. 너랑 이야기 안 해. 자존심 상해. 분명히 네게티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감은 항상 긍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를 존중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미국 가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해주면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밸런스가 있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되게 사랑을 했었는데 미국을 가서부터 나만의 세계를 이제 찾게 된 거야. 음악을 듣고 이제 변화별 걸 다 들었죠. 힙합부터 시작을 해서 뭐 락도 듣고 댄스 음악도 듣고 변화별 걸 다 듣더니 거기서 이제 조금 욕심이 난 게 저도 가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못하게 방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수는 못하게 하니까 내가 작곡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꿈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뭐 일단 아버지는 뭐 남자 자식이 딴 따라 한다고 음악을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서 마찰이 생겨서 제가 자존심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부모님 곁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가출을 해서 변화별 걸 다 했죠. 그래서 뭐 발레 파킹도 하고 그릇도 닦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동차 딜러에서 이제 차를 팔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너무너무 공허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못 이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좌절감도 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근데 하루는 문득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가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존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과연 나를 존중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나를 한번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보자라고 해서 가족들 지인이랑 사업을 하게 됐었어요. 치킨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잘 됐어요. 치킨도 잘 되고 어쨌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킨 사업이 엄청 크게 잘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공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충족을 못하고 내가 만족을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다가 모든 거를 다 관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내가 모은 돈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사가지고 막 혼자서 독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런 그 기획사에다가 곡을 한번 뿌리러 다녀봤었어요. 근데 뭐 어느 회사는 정말 12시간 서가지고 데모 주보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느 회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니까 이렇게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뭐 변화별 회사를 다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한국에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딱 20만 원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길에서도 자보기도 하고, 그 강남구청이 있어요. 서울에 강남구청 지하철역에서도 자보기도 하고 시식회도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말에 가서 뭐 사는 척하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맹을 하다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셌던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가족들한테 구걸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도와주도 못하겠고 여러 회사를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문전박대를 또 당한 거예요. 한 4, 50 기획사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어디서 오냐? 저 뉴욕에서 왔는데. 이러니까 뭐지? 분명히 뉴욕에서 왔대. 근데 사투리는 열심히 쓰네. 이 사람 사기꾼 애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창피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사랑을 하고 나는 나를 존중을 하니까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다녔던 거야.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SM을 갔었어요.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서 자, 뉴욕에서 왔는데 그 데모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들을 이제 한 50곡 정도를 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 주시면서 잠시 미국을 좀 가재요. 미국에서 왔는데 사투리 속 이 사람 정말 작곡가 맞나 아닌가 이래서 미국을 가서 이제 다 보고 한국을 와서 SM이랑 계약을 하고 이제 곡을 주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다 됐어요. 내가 분명히 마지막은 생각으로 한국을 왔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2010년 데뷔를 해가지고 2011년, 2012년까지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꿈이 있었던 거를 목표를 이루니까 되게 이제 그 회의감이 왔었어요.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작곡가 3명이서 시작을 한 회사가 그때가 벌써 작곡가가 30명, 40명이 되어 가는데 내가 이거 손을 놨다가는 이 친구들은 같이 먹고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다시 생각나서 내 자존감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을 품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초반까지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그때 당시 때 만들었던 곡들이 여러분 아시는 이제 엑소 러미 라이트라는 곡도 있고 태연 아이라는 곡도 있고 뭐 레드벨벳 덤덤도 있었고 샤이니 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곡을 쓰다가 보니까 자신감도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곡을 이제 막 이제 또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들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큰 꿈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작은 꿈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나를 사랑을 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자존심은 내려놔도 돼요, 분명히. 왜냐면은 어느 상황에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해. 그때는 자존심 상해가서 내가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분명히 손해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싸웠어요, 그죠? 근데 나 엄마 안 보려고 밥을 안 먹을래. 분명히 자기 손해거든. 자존심 상해라고 했을 때에 본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는 분명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뉴욕에서 왔는데 사투리 쓰는 게 사기꾼 같네. 근데 저는 분명히 자존심을 내렸어요. 왜냐? 내가 진심을 보여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그분들한테 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는 게 그래도 뭐 이렇게 프로듀서 라이언전 나름 잘 나가는 작곡가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노력하고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산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겠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작곡가를 시작하는 게 30에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미쳤다고 해요. 타고나서 음악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노력할 때는 본인네들의 자존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를 존중을 하고 나를 사랑을 해보세요. 본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다 자신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 다 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꿈을 가지고 본인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날은 올 거라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써왔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분명히 솔선수범을 할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을 되게 이렇게 잘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잘못이 드러나면은 인정을 할 줄 안다라는 거지. 사실 이제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고집 되게 세요. 저보고 똥고집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서. 근데 나름 팔랑귀가 돼가지고 네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저 바로 그냥 수긍하거든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사실 이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약속 지키는 거를 분명히 이루어내요. 자존감이 낮으면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약속 왜 안 지켜? 또 자존심 상하게 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사실 인간관계 되게 좋거든요. 말했잖아. 자존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세요. 근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라 이거지. 라이언전이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 뭐 건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너. 여러분, 라이언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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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